반갑습니다. 예, 무척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올해 40이 된 청년을 막 벗어난 이제 스타트업 대표이고요. 저희는 이제 XYG라고 하는 이제 로봇 서비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불편함들을 개선하는 그런 로봇들을 발명하고 정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내용은 신나는 아이디어, 재미난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고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직원 한 80명 정도의 저희 친구들과 열심히 이제 새로운 도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분들이 점심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커피와 식음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시간이면 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 로봇이 대신 알바생처럼 역할을 하는 이런 디바이스를 저희가 발명을 했고요. 이것이 한 2020년 정도에 나왔던 버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 신사옥 1층에 가시면 저희 매장이 있고 보시면 이제 커피를 포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내리고 보통 커피를 내리면 퍽이 남거든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세척을 하고 또 샷잔을 옮기고 이 샷잔을 가지고 바리스타한테 주면 바리스타는 추출된 이 커피를 가지고 다양한 베리에이션 음료를 만드는, 즉 로봇과 사람이 함께 협업을 해서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형태의 로봇들로부터 저희 회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피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명 내지는 2명 정도의 역할을 하고, 특히 이런 대기업 공간에서는 점심시간에만 되게 트래픽이 몰리거든요. 점심이 끝나면 또 파리가 날려요. 그래서 이제 단기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동력의 일부를 로봇이 지원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서 24시간 동작을 하는 그런 무인 카페를 만들게 됐고요. 바리스 브루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막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군데 정도의 공간에서 사람이랑 협업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무인화의 형태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24시간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골프장, 리조트, 아니면 KTX 역사 같은 곳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는 맛이 없다라는 좀 관념이 있는데, 저희는 사람이 만든 것만큼의 수준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로스터리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20가지 정도의 다양한 그런 플레이버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로봇 카페들은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랑 이격된 약간 자판기 같은 컨셉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로봇과 사람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없앴고요. 근데 이게 없애다 보니까 사람이 막 만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쓰레기를 막 투척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써가지고 사람의 어떤 행위를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인식을 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지능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이 전국에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있고 그리고 뭐 두산 사옥에도 있고 카카오 사옥 1층에도 있고, 오다 가다가 한번 들리시면 저희 강연자가 만든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식음료를 만들었으면 또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층 배달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7층에 있는 막내가 저희 12명 회의 직전에 커피를 12잔을 사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앱을 통해 가지고 커피랑 베이커리 같은 걸 주문을 하면 로봇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사무실 앞까지 와서 카톡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식음료를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들이 되게 로봇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젊은 감각으로 이런 스토리지의 메타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교대 3교대, 2교대도 이제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로봇이 이제 대신 도와주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제 그 불편함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환자들한테 식음료 전달 같은 것들도 이제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로봇이 앞으로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식음료 카페 같은 것들도 24시간 가능한 그런 카페들로 빠르게 아마 변경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엘리베이터도 타고 이렇게 자동문도 이제 열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암센터에서 이제 간호 공간까지 한 왕복 한 600m 정도 되는 거를 하루에 이제 몇십 번씩 100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저희가 이렇게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된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 저희 또 매장이 있고요. 저희 로봇한테 초콜릿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저희가 그 트럭에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었어요. 로봇 트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대한 소개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 이런 발명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릴 때는 저는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아이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아니었고요. 항상 떠든 사람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지금 많이 다르죠. 한 30kg 정도 지금 찐 상황인데 저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자가 저고요. 저기 춤추고 있는 사람이 저고 영국부 단원이었는데 말도 안 되지만 로미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과 즐기는 이런 락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절대 안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 성적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황성재 성적표 치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유출이 돼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수학과 과학 같은 것만 양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이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수학과 과학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질이 있다라는 것은 팩트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힘든 성적표여도 자세히 신문을 뜨고 보면 여기서 실마리가 나온다. 누가 여기서 카이스트 공학 박사가 나왔다는 걸 이제 예측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희망을 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 고등학교 2학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전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저는 정말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만 생각하는 학생이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펴가지고 막 망상의 아이디어들을 막 냅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 뭐 재미난 것들을 적다가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선정되면 서울로 보내준대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내봐야겠다 해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을 그냥 같이 써가지고 그 공책을 그대로 냈어요. 근데 그 공책 중에 재미난 아이디어 하나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낭비 방지 휴지 거리라는 거였고요. 휴지를 막 이렇게 뺐으면은 ESG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ESG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뺐을 때 위에 덮개가 내려와서 휴지를 끊어주는 그런 아이디어였고 휴지를 칼이나 톱날 같은 걸로 잘 안 끊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촉촉한 물 같은 걸 묻히면 살짝만 건드려서 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가봤더니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막 앞에 무대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저는 막 이렇게 기계적인 메커니즘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걔네들 막 서킷 같은 거 PCB를 만들어 가지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야 너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공부를 했대요. 무슨 공부를 했냐니까 수학 컴퓨터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막 과학고 출신들이 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무대에서는 댄서라든지 가수나 이런 분들이 제가 되게 되고 싶었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역할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뭔가 발명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01학년도, 2003학년도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정말 의대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학과였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거의 씹어먹듯이 공부를 해서 11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400점 만점에 350점이라는 이제 수능 점수를 받고 인서울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에 발명 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에 초청을 받는 일이 또 생겼어요. 이때는 저한테 있어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등학교 때는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봤었고 이때는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여러분 퀄컴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예전에 퀄컴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아주 공감을 하시는데 그 스티커가 뭐냐면 이제 퀄컴의 특허 기술인 CDMA라는 걸 쓰면서 라이센스비를 주겠다라는 특허예요. 그 라이센스 비용만 매년 몇 조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IP, 인텔렉처 프로퍼티죠.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발명을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그런 이제 최상단에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패턴트 월이라고 해서 자사의 기술 특허들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엔지니어들은 자부심을 막 느끼고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전략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라이센스 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우아하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을 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IP 시대가 온다. 특허가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꼴찌로 특기자로 입학했지만 늦었지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고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였던 것 같아요. 하나 A 받고 나머지 다 A+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석사 전산 학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발명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저 영어 나열이 제가 퍼스트 어서로 썼던 논문들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이제 다작을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술들을 발명해서 이제 선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했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입력 장치에 대한 혁신이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 터치, 두 가지 터치를 가능하게 한 것도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고, 한글을 이제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천진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위대한 발명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류의 HCI라고 부르는 그런 연구와 학문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풋 방식, 다양한 입력 방식을 발명하고 검증하고 논문화하고 특허화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퍼블리싱을 했는데 별로 안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좀 작은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밤을 샜는데 이게 왜 세상을 바꾸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연찮게 그 퀄컴의 패턴트 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특허화한 다음에 기업을 찾아가서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업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25살, 26살 때였고요. 그리고 석박사 기간 동안 이 활동들 계속한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00여 개가 되는 특허를 출원하고, 운이 좋게도 이제 S전자, 삼성전자에 한 30여 건의 특허가 이제 이전이 된 거죠. 특허가 이전이 됐다는 말은 특허를 사갔다는 얘기고, 특허를 사갔다는 말은 누가 돈을 받았겠죠? 누가 받았냐? 제가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8이죠. 이때 26살 때 첫 특허 이전이 됐었고, 28살 때 5억 원의 특허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미디어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이제 한글 입력 방식이나 펜 입력 방식, 가상 손가락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에 나오고, 또 미디어에 나오니까 연락이 오고, 이거를 우리 자사의 스마트폰에 쓸 수 있냐? 처음에는 이제 순진해서 네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는 3장 정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딜도 하고 약간 처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느낌의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엄청 옛날이죠. 갤럭시 2 막 이랬을 때예요. 저 라식하기 전입니다. 안경 쓰고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펜 돌리면은 막 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난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이제 활용이 되고, 또 기업들한테 이제 금전적인 가치로 또 교환이 되는 그런 되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도 막 만들어가지고 케이스에 자석만 달면은 재미난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를 만들었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발연기를 하고 있는 분은 당시에 여자친구였고 지금 제 와이프가 된 분입니다. 기술 이전하는 게 제 다양한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 촬영하고 이제 나름의 내러티브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걸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연락이 오면 그거 가지고 딜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간단한 이런 러버 재질의 케이스에다가 자석 있잖아요. 그 자석을 그냥 붙이면 우리 휴대폰 안에 마그네토미터라는 지자기 센서가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표정도 막 바뀌고
뭐 조카나 자녀들한테 이걸 쥐어주면 한 30분 정도의 이제 프리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머벅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카이스트의 모델로도 제 허락도 안 받고 막 쓰더라고요. 제 허락도 안 받고 보면 턱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V자로 막 만들어 놓고 제가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기술 이전이 됐는데 막상 제품에 적용되는 거는 많지가 않았었어요. 아까 봤던 그런 펜 같은 것도 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S전자의 뭐 한글 입력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고 뭐 상단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 멀티터치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들어갔는데 한 10개 정도 되면은 한두 개가 적용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게 봤더니 상업적인 것과 아이디어가 좋은 건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에 대해서 뭔가 세상에 기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특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직접 하자. 직접 창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창업은 제 특허를 이전을 하면서 제가 창업했던 건 아니고 제 특허가 이제 사업화가 됐었는데 디퓨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같은 향만 같은 강도로 나잖아요. 이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향을 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아침에는 뭐 어웨이크하는 향을 나오게 하고 잘 때는 로즈향 같은 거 나오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분이 구매를 해서 이제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스마트 디퓨저라는 피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사실 시장이 원하는 그런 프로덕트 마켓 핏과 아이디어의 밸류는 좀 많이 상이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저는 했고요. 물론 직접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이런 스마트 워치 같은 게 막 이제 만들어질 때였고요. 제가 스마트워치를 막 4, 50개씩 막 갖고 있었거든요. 되게 얼리 어댑터라서 시장에 나오는 것들 막 다 사서 썼는데 문제가 친구한테 문자가 오면은 여기다가 키보드를 넣어가지고 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인공지능이 너가 답변할 거를 대신 객관식으로 이렇게 후보를 주면 클릭만 하면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세팅을 하고 기술진들을 모아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 먹었니? 이러면은 밥 안 먹었어. 밥 먹고 있어. 야 말 걸지 마. 뭐 이런 것들이 트위터라든지 우리가 썼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대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성별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진짜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후보로 주는 거예요. 막 꺼져 이런 것도 있어요. 욕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욕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이때가 알파고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인공지능 회사라고 하면은 다들 갸우뚱할 때였는데 저희가 이걸 만들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알파고가 나오고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이 뜨면서 회사가 주목을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S전자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업 인수 케이스가 생겼고요. 그때 고생했던 많은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임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기여를 하고 또 그 기여됐던 경험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엔지니어 창업을 돕는 그런 인큐베이터를 세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였던 유중희 박사와 전산학 박사였던 한재선 박사 제가 같이 창업을 해서 만들게 됐고요. 한 10몇 명 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많은 회사들의 투자와 빌딩,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전체 투자한 스타트업의 포트폴리오가 약 6조를 넘어가는 규모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들어봤던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20대 후반과 30대는 저는 여기서 계속 새로운 이런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도와주고 투자해주고 엑셀러레이팅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을 보냈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도진 거죠. 뭔가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창업의 어젠다가 바로 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인터넷 시대에 아마존, 구글 같은 큰 공룡들이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 모바일 시대가 왔죠. 모바일 시대에는 카카오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은 로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들어왔고 포스트 모바일 시대는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새로운 혁신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혁신들은 지금은 개별적으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로봇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즉 인공지능의 인터페이스는 로봇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정보의 가장 티피컬한 인터페이스는 모바일이에요. 우리는 인터넷을 모바일로 접속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모바일로 접속하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인터페이스는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거고 함께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30년, 20년 안에 이곳 그 병원에서도 로봇이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로봇이 다양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팩터를 찾아주고 의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XYG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저희도 3년이 이제 갓 지난 자그마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성장을 시킬까라는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저를 받아준 학교에 최근에 이제 제가 받은 장학금만큼 정확하게 돌려주는 기부를 했습니다. 2,123만 8,500원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다고 하고요. 카이스트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4년 내내 받아가지고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돈 모으고 이제 해야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그 매장에 무인 매장의 모습을 제가 한번 담았는데요. 카카오 1층에 있는 매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카카오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딱 갔더니 카카오 어린이들이 로봇이 타주는 커피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크면은 로봇이 대중화되는 일상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울림을 주는 사진이라 마지막에 넣어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 이제 병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실 텐데 그런 시도들에 있어서 응원의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방법은 실제 내가 그 미래를 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술 기법, 뭐 새로운 어떤 사업 방법 아니면은 새로운 로봇의 어떤 형태,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장 예측을 잘했던 시도였고요. 그 시도는 이제 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할을 하시고 어떤 역할이 있으신지 간에 저는 발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명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공유 드리면서 이제 짧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